저번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좀 간명하게 수학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리에서 수학을 보통 쓴다고 할 때 아예 물리에서 많이 쓰는 수학이라고 하거나 도구적인 그런 측면을 더 반영을 해서 수리 물리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수리 물리. 옛날엔 수학을 수리라고 불렀습니다. 수학 관련되는 것에 관한 이치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리 물리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죠.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단지 볼 수 있는 거는 어질까 어떻게 뭐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아서 수학에 실제로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다룹니다. 양. 양이라고 하면은 뭐냐 여기에 뭐 두 개의 토끼가 있다. 뭐 어디에는 뭐 구름이 세 조각이 다니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간을 다룹니다.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공간이라고 할까요? 공간을 다룹니다. 공간. 제가 지금은 엄청 막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에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보세요. 공간 자체에 대해서가 다른 공간. 무언가가 퍼져 있어요. 보통 이거를 물리에선 장이라고 합니다. 장, 마당. 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관계. 이것이 물리 자체가 그 특성적으로 그 자체로 관심이 있어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다루고요. 이게 수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양, 장, 관계.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이 나와요. 양과 관련돼서는 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분야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관계에 관해서 다루는 거는 알지브라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크게 나누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뭐가 몇 개가 있어, 뭐가 몇 개가 있어. 그런 분포가 있겠죠.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공간 안에 어떤 우리가 양을 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석학. 웬 해석이라고 하냐? 제가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는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잘 다루자라는 뜻에서 애널리시스라는 말을 써요. 이거 적어줄게요. 알지? 자 아니죠? 또 여기가 알지. 여기는 애널리시스. 수학적인 분석을 말해요. 수학적인 분석. 여기서 그 유명한 미적분이 나옵니다. 미적분은 이것이 한 주제에 불과한데 아주 이 세계를 기술을 하고 다루는데 너무 당연하게 씁니다. 뉴턴과 레이브니츠가 발명 내지 발견을 했죠. 실은 미적분은 그래요. 이것의 일종.
그리고 공간과 관계 쪽에서,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얘의 어떤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다 그래요. 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 그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위상수학. 좀 어려워요. 그냥 위상수학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위상학이라고 그러죠. 위상. 그리스의 토포스가 위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토폴로지. 위치에 관한 이야기, 말 이런 뜻이. 수론 자체는 수 자체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모아놓고 거기서 어머니 마음에 좀 실제로 그렇게 제가 그걸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해도 다루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조금은 팬시한 부분이라서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웬 물리 얘기를 하다가 웬 수학 얘기를 하나요? 좀 흥미 있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학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루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물리 자체가 이런 걸 다뤄요. 수학 자체도 이런 걸 다루긴 합니다. 혹시 해서 양하면 질이라는 게 생각나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철학적인 영역에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건 무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또 여기랑 잘 연결이 되어서 뭐가 있으면 좋은 게 나올지 모르겠다. 질이라는 말은 대체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냐, 무엇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쓰여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혹시 모르지만 그래서 what이라는 걸 대답하기 위해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니 미적분 자체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하고 마치죠. 저도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있을 때 뭐 배웠긴 했지만 배워야 했지만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함수라고 하는 함수.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정 식에 다시 쫙 모아내요. 예를 들어 1, 2, 2, 4, 3, 6, 4, 8, 50 이런 게 뭐예요? 함수예요. 어떤 가운데 뭔가 그런 기능 같은 걸 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 펑션. 함수가 중요하게 돼요. 함수 해석학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야. 다시 돌아서.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이건 막 들었는데 이걸 다 정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난하게 뭐 여기를 x, y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움직였어. 뭐가 뭐 이런 걸 따라서 움직였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얘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냐.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얘가 순간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 얼마나 조금 움직였을까에 관한 것이 쪼개다, 작게 분할하다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미분이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는 위치를 미분하여 속도가 나온다고 말을 해요. 적분은 뭐냐? 실은 이것도 잘 하려면 미적분학을 그 반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온전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 쪼갠 것이 쪼갠 거. 이 쪼갠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이것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모아. 지금 쉽게 이렇게 할게요. 직사각형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모아. 그럼 뭔가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해서 이런 무언가의 그런 뭐 이것의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좀 부동산 업자를 한다 그러면은 땅의 넓이를 알아야겠지. 아니면 내가 이젠 여기서 말했던 속도를 알아. 속도를 이거를 잘게 쪼개서 속도라는 걸 알거든요. 속도는 대략 예를 들어 속도라고 불러요. 이것을 거꾸로 연산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고 싶어. 즉 미분과 적분은 역의 관계에 있는데 딱 봐도 물리가 왜 미분과 적분을 밥 먹듯이 쓰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금은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해봤고 이게 쉽게 말하면 미분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적분은 그 잘게 쪼갠 것이 있다면 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한 자체의 이야기도 실은 우리가 따로 미적분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큰 틀로 좀 더 고급진 얘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주를 전에 뭐라고 정의를 했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어떤 틀로 말할 수 있는데 수학의 언어라는 게 쓸 뿐이다 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고 다음에는 미적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일반 물리 자체 그 과정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